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인 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리스 그래머 명사절 5강 그래서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대절 학습을 마무리를 지었고 이번 시간에는 웨더절 그리고 if절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웨더와 if절이라는 거 앞서서 배웠던 그 대절과 용법에 있어서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정말로 해석법만 조심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심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어느 특정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정말로 해석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히 개념 설명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문장들을 좀 꼼꼼히 해석을 해가면서 앞서서 배웠던 그 문법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우선 whether와 if절 그 구조부터 한번 적어드리면 우리가 whether if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whether를 쓰거나 그죠? 또는요 if를 쓰는데 이 whether나 if는 일종의 접속사라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이 whether if절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치 주어 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안 하는지 부분에 있어서 or not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 or not의 위치가 동사의 그 의미 범위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or not이 whether 바로 뒤에 또는 if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라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여기 이 whether부터 어디까지요? whether if부터 여기 있는 or not까지가 소위 말해 이 whether 또는 if절이 정말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21번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whether와 if가 정말로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whether절 같은 경우에는 고지것대로 주어처럼 쓸 수 있는 반면에 바로 실제 그 주어 자리에 if절 즉 if 접속사를 쓰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각 자리마다 명사의 역할마다 if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밑에 거 한번 우선 읽어드리면 실제 주어로 if절은 쓰지 않고 실제 주어 자리에는 그쵸 whether절만 쓰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주어 자리 말고 바로 이 실제 주어 자리에 있는 이 whether절 또는 if절을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쓸 때는 그치 이때는 if절도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선 한번 읽어드리면은 Whether I need to go on the trip or not hasn't been decided 정도가 되는데 자 whether 인지 아닌지 바로 가주셔야 되고 접속사 그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자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뜻인데 여기서 go on the trip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여행 가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or not까지가 바로 실제 주어 자리에 쓰이는 whether절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hasn't been decided 면밀히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보이는지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완료 보이시죠? has pp 완료 보이고 be pp 송태도 보입니다. 자 여기서 decide 뜻이 뭐냐면은 결정하라니까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추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어 정도가 되는데 바로 이 whether절 실제 주어 자리에 쓰이는 whether절을 그쵸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바꾸어 쓸 수 있었죠. 바로 이 경우에는 if도 쓸 수 있더라. 한 번 더 말씀 제가 드리고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뭐냐면 반문해보시고 내가 여행에 갈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실제 주어 자리 바로 그 자리에는 if절은 쓰지 않는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22번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타동사 바로 보이십니까? 이 wonder라는 것은 무언가를 궁금해하다 정도의 뜻이 아니겠냐고 바로 이 타동사의 그 목적어 자리에는 그쵸 whether나 if절 둘 다 쓸 수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taff wondered whether or if the office would be relocated to Shanghai 정도가 되는데 모든 직원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든 직원들은 궁금해했다. 근데 무엇을 궁금해했냐면 인지 아닌지를 역시나 접속사 체크 빠르게 해주시고 the office 그 사무실이 would be
relocated. 자, 여기서 이 relocate 뜻은 재배치하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재배치되다 정도로 읽어주시고, 여기서 would가 보이니까 재배치될 것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외대절의 그 의미를 살려서. 근데 어디로? to Shanghai. 어디입니까? 네, 상하이로 정도가 되겠죠. 주의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모든 직원은 궁금해했는데 그 사무실이 상하이로 재배치될지 말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궁금해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웨더절 전체가 앞서 있는 이 원더라는 타동사의 그 목적어다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빨리 보이셔야죠. 전치사가 보이셔야지. 자, 목적어라는 것은 앞서서 제가 대절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그쵸?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었죠. 그런데 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그치, if절은 쓰면 안 돼. 무슨 절만? 웨더절만 쓸 수 있어 라는 점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We disagree about whether the penalty of death is a morally fitting 정도가 되는데, 자, 우리는, 자, 여기서 disagree는 합의를 못 보다, 합의가 결렬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잘 보지 못해. 근데 무엇에 관해서냐면 그에 해당하는 웨더절이 목적어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쵸, 전치사의 그 목적어 자리에는 if절을 쓰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웨다는 접속사이므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주어 이 동사인데, 여기서 또 penalty of death, 죽음으로 치르는 벌이거든요. 뭡니까? 사형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인지 아닌지, 근데 뭡니까? morally, 도덕적으로 알맞은, 저 여기 생략된 한 단어는 띵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편의상 이 fitting 자체를 그냥 알맞은 것, 명사 취급을 해버렸는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fitting은요, 형용사라서요, 이 형용사 fitting이 꾸며야 할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띵 정도의 명사가 생략되어야겠다, 이 정도의 말입니다. 추리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해. 근데 무엇에 관해서냐면은 이 사형제도라는 것이 말이야, 도덕적으로 알맞은 것인지 아닌지 아직은 합의를 못 본다가 되겠죠. 다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전치사의 그 목적어로 if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24번, 25번입니다. 이 24번, 25번 보이십니까? 금지 표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비동사의 그 주격보로는 whether 또는 if절 둘 다 쓸 수 있고, 다음에 명사 보이십니까? 명사에 연이어 소위 동격절로도 역시 whether절과 if절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4번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e question I want to discuss is whether or if that belief is rational 정도가 되는데, 그 질문이 되겠죠.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 지금 생략된 한 단어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입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목적어 빠져있는 게 보이냐고. discuss라는 것은 무언가를 논의하다, 바로 타동사라서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가로를 딱 묶어가지고 해석을 좀 해보면, 내가 뭐 하기를, 그치, 논의하기를 원하는 질문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타동사의 그 목적어. 그런데 이 discuss가 타동사인데 역시나 목적어 없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논의하기를 원하는, 내가 논하기를 원하는 그 질문,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 바로 그것은 이다, 바로 인지 아닌지인데, that belief, 바로 그러한 믿음이 is rational. rational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쵸, 합리적인, 이성적인 정도로 읽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지 아닌지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이 whether절 전체 또는 if절 전체가 바로 주격보호라서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합리적인지 아닌지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그 질문,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가 논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바로 그런 믿음이 합리적인지 아닌지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25번입니다.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whether or if computers can think like us 정도가 되는데, 뭐가? 그쵸, 이 연구는 주어죠. 이 연구는 여기서 raise는 기본적인 뜻으로 올리다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question과 함께 쓰인다면 의문을 표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의문을 나타내는데, 근데 어떤 의문이냐? 자, 여기서 이 whether절이 동격이죠, 또는 if절이. 그래서 컴퓨터가, 주어입니다. 컴퓨터가 누구와 같이, think like us라고 한다면 목적어와 같이 생각하다. 여기서 이 like는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us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와 같이, 우리 인간이죠, 인간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질문을 제기한다가 됩니다. 주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연구는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컴퓨터가 마치 우리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정도가 되겠죠.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whether if절도 역시나 동격절, 동격 대절처럼 명사 뒤에 연이어 쓸 수 있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가 명사절로 쓰이는 whether절과 if절 다 알아봤습니다.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아니죠. 뒤에 거잖아. 뭔데요? 그치? 결국 whether절이랑 if절,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지만 무엇으로도, 그치? 부사절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적어드리면 whether절이 있고요. 그죠? 다음에 if절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껏 우리는 명사절로 쓰인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둘 다 해석이 인지 아닌지였잖아. 인지 아닌지. 이 정도의 해석인데 다름 아닌 여기 있는 whether절과 if절이 그쵸? 뭐로요? 부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야. 맞나요? 이때 살짝 해석법이 달라지죠. 어떻게요? whether절 같은 경우에 부사절로 쓰일 때 뭡니까?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뭔가 양보의 의미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뭔가 유사해 보이지만은 엄밀히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if절이었죠. 이 if절이요 부사절로 쓰일 때는요 그쵸? 한다면 바로 조건 및 가정의 해석이다 이겁니다.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 whether절이요 그리고 if절이 명사절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치?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이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다고요. 맞나요? 자, 여기서 명사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복습 시켜드리면 바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사절로 쓰인다는 것은 그쵸? 한 문장에 주어 수로가 있다면, 주어 동사가 있다면 이 주어 동사와는 별개로 문두, 문중, 문미에 쓰이는 그러한 절들이잖아. 생략도 가능하고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whether절과 if절이 부사절로 쓰일 때는 해석이 좀 달라지므로 정말로 구조를 잘 보고서 면밀하게 보고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6번입니다. 자, 26번 보이십니까? 여기서 I want to ask if you are finished. 나는 원한다. 바로 묻기를 원하죠. 물어보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무엇을 물어보냐면 잘 보세요. 이 ask는 타동사잖아.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나와야겠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얘는 지금 명사절이 맞다 이거야.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if절 명사절이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끝 마쳤는지 안 끝 마쳤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도의 해석이죠. 그런데 이제 27번 좀 보게 되면 if 당신이 끝 마친다면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May I use the phone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 코마 보이시죠? 그러니까 뒤따라서 이 may부터 어디까지? phone까지가 지금 주절이거든, 주절. 근데 주절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절 하나가 딱 앞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무슨 절입니까? 그치, 부사절이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부사절 if가 쓰이는 경우에는 이 if의 해석은요.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한다면 정도로 해석한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이 끝 마친다면은 may I 해도 될까요? 내가 그치. 폰을 이용해도 될까요? 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 정도의 말이 되겠죠. 너 다 끝났으면 내가 이용해도 될까? 이 정도의 말입니다. 자, 다음에 28번입니다. 뭡니까? Whether you go or not. 역시나 보이십니까? 주절의 주어, 동사 보이긴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앞서서 지금 whether절이 진술되어 있죠. 여기 지금 콤마를 기점으로 지금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whether절 해석은요.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당신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I don't care about it.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네가 가든 안 가든 난 별로 신경 안 써. 이 정도의 말입니다. 여기서 care about은 하나의 타동사로 뭐 여겨주셔도 되겠죠. 되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whether절과 if절 둘 다 명사절로도 그리고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해석법에 정말로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접속사 if는요. 부사절을 이끌 때가 있어.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을 이끌 때는 바로 한다면이라는 조건 및 가정의 해석이다.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업 93이죠. 역시 ABC. 여기에 알맞은 단어 하나 집어넣어보라 돼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다루었던 그 문법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이십니까? 뭐가요?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여기 보면 if 또는 whether절 전체가 지금 주어 자리에 지금 쓰여 있는 거거든. 자, 실제 주어 자리에는 그치 if절은 쓰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whether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성공할지 말지는 이다 entirely
전적으로 up to는 어디에 달린 정도의 뜻이거든요. 어디에 맡겨진, 어디에 달린. 얘는 편의상 두 단어짜리 전치사로 뒤따라서 목적어. 됐죠? 그래서 당신이 성공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어. 야, 성공할지 말지는 네 몫이야. 이 정도의 뜻입니다. 됐죠? 이때는 whether가 맞다. 자, 다음에 B번입니다. The nurse asked me that whether. 자, 보이십니까? 대절 앞서서 배웠죠? 그리고 whether절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접사를 넣어주면 그만인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nurse 뭡니까? 바로 그 간호사는 바로 물어보았다. 누구에게 물어보았냐면 나에게 물어봤죠. 편의상 여기에서 me는요 간접 목적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대절이든 whether절이든 일단은 직접 목적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여부를 물어봐야 되잖아. 사실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여부,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 라는 어떤 그 의미가 좀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whether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next Tuesday 뭡니까? 다음 화요일에 is fine. 다음 화요일이 괜찮은지 어떤지를 물어본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for 뭐를 위해서? 예약을 위해서. 보니까 병원 예약이죠. 그래서 간호사는 나에게 물어보았는데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죠. 이라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 예약을 위해서 병원 예약, 진료 예약을 위해서 괜찮은지 어떤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whether절. 됐죠? 자, 다음에 C번입니다. Whether or if you are starting reading this book, you won't be able to stop. 자, 보이십니까? 이거 뭐 물어본지 알겠죠? 코마 보이십니까? 뒤따라서 지금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얘가 지금 주절의 주어 1, 동사 1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 부사절이죠. 지금 whether와 if절이 각각 부사절로 쓰였을 때 그 해석법 기억나시죠? 자,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if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정도의 해석이잖아. 그래서 문맥상 whether 절이 적절한지 또는요 if 절이 적절한지를 물어보고 있죠. 이것은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편의상 제가 이 if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시작한다면 근데 뭐 하기를 ing 동명사 목적어죠. 스타트는 타동사 그에 해당한 목적어.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을 당신이 시작한다면 의역하면 네가 이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한다면 정도의 뜻입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자 다음에 you won't be able to stop 정도 되는데 여기서 won't 보이십니까? will not의 주격형이죠. 자 다음에 여기서 be able to가 나와 있는데 해석은요 can의 대용어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stop이 나왔으니까 천천히 한번 결합을 시켜가면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에다가 not을 붙이니까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답은요. 그치 if.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너 한번 그 책 읽기 시작하면 절대 못 멈출걸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양보의 의미를 집어넣기는 뭔가 좀 어색하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봐.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든 안 하든 너는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거야. 아니 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멈추냐고. 읽어야 멈추지. 그래서 whether보다는 if가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whether, if절도 좀 빠르게 정리를 했죠. 아무래도 앞서서 저희가 배웠던 이 대절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여기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 whether절과 if절 정리하기가 그렇게는 어렵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절 그리고 이 whether, if절까지 꼭 좀 제대로 정리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A communist is like a crocodile when it opens its mouth. You cannot tell whether it is trying to smile or preparing to eat up you 정도가 되겠죠. 오. 보통 이 공산주의자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도 그럴 것이면 북한도 떠오르고 거기 위에 중국도 떠오르고 경우에 따라서 저기 러시아까지 막 떠오르죠. 여튼 이 공산주의자는요 무엇과 같냐면 지규죠. 바로 크로커다일 악어와 같답니다. 악어는 보통 조금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악어와 같답니다. 근데 어떠한 점에서 같냐? when 뭐뭐 할 때 접속사죠. it 여기서 악어입니다. 이 악어가 opens 열 때. 근데 무엇을요? 자신의 입을 벌릴 때가 있겠죠. 악어가 입을 벌릴 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튼 그 악어가 입을 벌릴 때 부사절입니다. 그때 당신은 cannot tell 말할 수가 없죠. 자 여기 tell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드릴게요. 우리가 tell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말하다 뜻이 있는데 tell에는요 구분하다 또 있어요. 구분하다. 뭐 말하다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다가 좀 더 어울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연어도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A를
B로부터 또는 B와 구분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편의상 이 태를 제가 구분하다 정도로 읽어볼게요. 그래서 결코 당신은 구분할 수가 없어. 자, 타동사의 그 목적어, whether절입니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가 되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챙겨가셔야 돼요. 흔히 이 whether절과 함께 whether절 안에 or, 등위접사 or가 쓰인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인지 B인지 정도로 읽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trying부터 어디까지? smile까지가 A고요. 다음에 preparing부터 어디까지요? it up you까지가 B다 이거죠. 그래서 A인지 B인지를 당신은 구분할 수가 없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악어가가 되겠죠. 그 악어가 하고 있는지,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try to 웃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즉 A인지 또는요 뭡니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BING, BING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더 꼼꼼히 좀 필기를 해드리면 BING랑 이 O에 의해서 진행과 진행이 지금 병렬되고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to eat up you, 당신을 먹어 치워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당신은 결코 알 재간이 없다고. 공산주의는 그만큼 위험한 거야. 우리가 마치 악어를 보면요, 악어가 웃을 때도 입을 벌리고 또는 하품할 때도 입을 벌리고. 악어가 하품을 하나? 파충류는 하품을 잘 안 하죠. 파충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유류만이 하품을 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튼 악어가 입을 벌릴 때는요, 일단 무섭잖아. 얘가 웃으려고 입을 벌리는지,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위기도 가하지 않으려고 입을 벌리는지, 또는요 나를 먹어치우려고 입을 벌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당신은 구분할 수 없다고요. 그만큼 공산주의라는 것은 위험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공산주의자는 마치 악어와도 같은데 그 악어가 입을 벌릴 때면 당신은 결코 구분할 수가 없어. 무엇을? 그치? 그 악어가 당신에게 미소 지어주려고 애쓰고 있는지, 또는요 당신이 완전히 먹어치워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윈스턴 처칠, 누군지 아시겠죠? 영국의 수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